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59번째 테마 광역 행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지방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지방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얼마만큼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중앙 집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 분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매우 많이 나눠요. 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방 분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 집권을 할 것인가를 배웠죠.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분권을 많이 하면 다양성이 좋고 집권하면 통일성, 형평성이 좋다 이렇게 배웠죠. 역시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은 뭐냐면 여기 만약에 부울경 같으면 요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그래서 요 묶어서 요일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방이 따로 했을 때와 광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와의 장단점 요거를 머릿속에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의부터 먼저 한번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 구역에 걸쳐서 행정사무를 통일적, 종합적, 현지성에 맞게 공동 처리한다. 통일적 그리고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한목적성. 효율성은 왜냐하면 규모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 행정의 방식이다. 그래서 묶어서 하는 거예요. 불경처럼. 부산, 울산, 경남. 이걸 하는 요인이 뭐냐면 생활 권역과 권역, 행정 권역의 일치도목. 자, 요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희 노량진 같은 경우에 수업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인천에 일어나서 우리 노량진 수업 듣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친구들 많고요.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인천 친구들 인천에서 수업 듣고 아니 뭐 눈을 떠서 노량진 수업 듣고 우리 일산 같은 데 가가지고 고양시 가서 잠깐 친구 경기도 가서 보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점점 생활 권역이 넓어졌죠. 그게 행정 권역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교통 우리 지하철 같은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버스도 연결돼 있고. 그렇게 위해서 광역 행정을 한다. 자, 아니면 산업 경제 고도 성장과 지역 개발의 필요성. 보통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역 개발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해요. 지역 개발 때문에. 보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을 하려고. 원래 부산, 울산, 경남부터 광역 행정 하려는 거는 가덕도 신공이 들면서 우리 광역 행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서울하고 기본적으로 뭐 인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같이 개발하려고 특히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서 광역 행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능력 향상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 이게 또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그래서 크게 묶으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별표 딱 쳐주시고 규모 경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정 수준의 평준화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남하고 만약에 부산도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행정 수준의 평준화 때문에 광역 행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어떤 사무가 이루어지냐면요. 도시간 이해관계 직결된 도시기반 및 공급시설 사무.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도시간 이해관계 직결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역 행정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랑 우리 인천이 다 만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자치단체에 걸치는 환경에 관한 사무, 대기오염.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봐봐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와 부산이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산이 깨끗한 물을 원해도 여러분 구미하고 이런 공장에서 페놀 뿌려버리면 박살난다고요. 그래서 아니면 또 대구에서 만약에 폐오수 뿌리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 같은 거는 같이 광역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 및 시설, 특수병원. 여러분 특수병원이 여러분 지역마다 뭐 아주 소도시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부산대. 저번에 이제 우리 정치인 뭐 이재명 씨가 부산에서 이제 우리 칼 맞았는데 여러분 서울까지 와서 굉장히 무리에 맞죠. 권역별 병원이 있어요. 권역. 그래서 대학병원이 여기 경남 권역에서는 거기가 이제 우리 응급수술 이런 거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있을 거 특수병원 권역별로 준다. 이런 건 이제 광역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상호 협력을 요하는 사무 쓰레기 수거 처리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서울에서 포화 상태다 그러면 인천한테 잠깐만 우리 쓰레기 수거장 우리 뭐 이런 거 맞는데 조금만 네가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상호 협력을 요하는 사무 같은 경우는 광역 행정이 가능합니다. 순기능 한번 보실래요? 순기능은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행정의 그래서 효율성을 증진한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요. 만약에 우리 서울 근교에 만약에 쉽게 말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 그러면 인천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인천, 서울 다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 이기주의를 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행정 서비스의 균준화, 평준화가 가능하고요. 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고 경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이 명확합니다. 왜냐면 네 거 내 거 싸우지 않고 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나오니까. 역기능은 이럴 거면 지방자치 왜 해? 그냥 광역이 하지. 이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행정수요. 보통은 광역 개발을 할 때는, 광역 행정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같은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 수익에 좀 경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 행정의 관료적 지배 현상을 초래한다. 맞죠? 광역에서 이런 지방 행정을 다 지배해버리는 수가 있고, 행정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이 또 분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요 지역에 좀 더 혜택이 가는데 여기 돈도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이런 광역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짝 눈으로 볼게요. 공동 처리할 수도 있고요, 연합을 할 수도 있고요,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구역 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 처리하는 방식만 살짝 볼게요. 나중에 이거 따로 하고, 공동 처리하는 방식은 뭐 협의를 두는 거죠.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성력이 없는 거고, 일부 사무조합 같은 경우 법인으로 조합 설립하면 되는 거고, 공동기관을 두면 되죠.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 외에 공동기관을 두면 되고, 연락회의입니다. 오케이. 행정협의회처럼 각 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권이 없어요. 단순대화 연락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라는 경우도 있까, 물론 여기 나중에 보면 요 뒷부분 가면 뭐 연합 통합 방식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저희들 문제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논논논뇨 확보하기가 유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광역 행정의 공동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사무위탁은 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하여 처리할 방식이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바로 1번이 나왔네요. 그냥 쓰레기 소각 좀 해줘, 다음에 우리가 해줄게, 돈 얼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으로는 비용 측정 이런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OXX 왜 틀렸냐면 조정권이 없어요. 그냥 연락만 할 뿐입니다. 조정권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동기관은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법인격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OX요? X입니다. Y. 역시도 법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될 기출문장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OX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자, 두 번째 갑니다.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논논논뇨 X. 확보하기 뭐하다? 유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유리, 확보하기 어렵다. 아니죠? 확보하기 유리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광역행정은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불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O예요? X요? X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오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관할 구역에 걸쳐서 광역행정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의 정의죠. 광역행정이다. 자, 광역행정은 뭐뭐의 경제가 발생하여 사무의 처리가 효과적이며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여기서 뭐예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행정권과 주민의 뭐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무슨 권이요? 생활권이다 라고 하십니다.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행정 그래도 머릿속에 한번 꼭 넣어두셔야 돼요.
지방보다 조금 더 묶었다. 광역 행정한다.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됩니다. 규모의 경제, 생활권과 행정권력의 일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시즌3 59번째 테마였습니다. 내일 드디어 마지막 테마입니다. 내일 한번 화이팅 하시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내일 마지막 저희 60번째 테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